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되고 있다. 우연도 행운도 핑계도 없다. 매일의 습관이 곧 당신의 운명이고 작은 선택이 거대한 방향을 가른다. 흔들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끌고 갈 것인가? 외로움에 짓눌려 미움받는 인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이끌며 존경받는 삶을 쟁취할 것인가? 지금의 방식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하나의 태도, 단 하나의 행동을 다르게 반복한다면 인생의 궤도는 통째로 바뀐다. 공자의 말처럼 가까운 이를 기쁘게 하는 순간 멀리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당신의 세계는 폭발적으로 확장된다. 시간은 강물처럼 쉼없이 흐른다. 기다림은 없다. 선택은 단 하나, 당신이 꽃이 되어 나비를 끌어당길 것인가 아니면 시들어가는 잡초처럼 잊혀질 것인가.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앞에 인생을 뒤집을 기회가 놓여 있다. 잡을 것인가 놓칠 것인가. 결정은 지금, 반복은 오늘, 운명은 당신 것이다. 반복이 운명을 만든다. 방향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 되풀이해 몸에 새기는 기준과 절차가 미세한 각도를 만들고 그 각도가 한 달이면 거리, 1년이면 대륙, 10년이면 인생을 갈라놓는다. 그러므로 첫 원칙은 기준의 반복이다.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정한 대로 한다. 기준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 규격이어야 한다. 예컨대 나의 하루는 기상, 호흡 정렬 2분, 핵심 과업 90분, 기록 허술, 점검 1문항 같은 식으로 숫자와 순서로 박아놓는다. 둘째 원칙은 시스템의 반복이다. 의지에 기대지 말고 마찰을 설계로 없앤다. 도구는 단순해야 한다. 한 장짜리 체크리스트, 소리 없는 타이머, 방해 차단 모드. 오늘의 성과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정한다. 셋째 원칙은 선택 최소화의 반복이다. 반복을 파괴하는 것은 피로가 아니라 결정 피로다. 아침 메뉴, 작업 복장, 첫 과업을 전날에 고정해둔다. 습관은 선택을 줄여 속도를 만든다. 넷째 원칙은 작은 승리의 반복이다. 크고 멋진 목표보다 매일의 1mm 진전이 신뢰를 축적한다. 25분 몰입하면 X표시, 하루 3번 산책하면 체크, 밤마다 다짐 한 줄보다 실행 한 줄이 계좌에 입금된다. 다섯째 원칙은 기록의 반복이다. 쓰지 않은 반복은 착각이고 기록된 반복만이 자산이다. 오늘 무엇을 시작했고 무엇을 멈췄는지 시간, 집중, 결과를 숫자로 남긴다. 여섯째 원칙은 중단의 반복이다. 채우기 전에 버려라. 중단 리스트를 운영한다. 새벽 핸드폰 불필요한 회신, 무의미한 스크롤, 비교 습관을 의식적으로 끊는다. 멈춤의 근육이 있어야 추진의 근육이 산다. 일곱째 원칙은 재시작의 반복이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다. 진짜 실패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무너진 날에는 의식 하나만 다시 킨다. 가장 작은 단위, 물 한 잔, 책 한 페이지, 5분 정리로 궤도를 재점화한다. 여덟째 원칙은 집중창의 반복이다. 하루 중 2번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알림을 끄고 문을 닫고 하나만 한다. 멀티태스킹은 성과를 쪼개는 기술일 뿐 방향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 아홉째 원칙은 검증의 반복이다. 주간 점검에서 스스로에게 단 하나를 묻는다. 내가 반복한 것이 나를 어디로 이동시켰는가? 숫자와 산출물을 보고 기준을 미세 조정한다. 마지막 원칙은 정체성의 반복이다. 나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반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매일의 행위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새긴다. 내가 반복하는 것이 곧 나의 진로, 평판, 실력, 관계, 재정, 건강을 설계한다. 밀려가느냐, 끌고 가느냐는 재능이 아니라 반복의 배치에서 결정된다. 오늘의 1회가 내일의 10회가 되고 그 10회가 평생의 관성으로 굳어진다. 그러니 지금 기준을 한 줄로 쓰고 시스템을 한 장으로 만들고 가장 작은 실행을 즉시 시작하라. 방향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으로 정렬되고 운명은 반복의 총합으로 완성된다. 근자열 원자래 공자의 한마디는 단순한 정치 철학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리더십의 궁극적 원리를 압축한 명제다.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멀리 있는 이들이 저절로 찾아온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실질적 전략이다. 춘추 전국시대 국경은 느슨했고 인재는 이동했다. 백성은 삶의 터전을 쉽게 옮겼고 지식인과 전략가는 더 나은 대우를 찾아 나라를 떠돌았다. 그러니 한 나라의 흥망은 단 하나, 가까운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가정에서 배우자가 불편하다면 아이는 상처를 입고 회사에서 직원이 억눌리면 성과는 사라지며
사회에서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면 국가는 무너진다. 정치와 경영, 리더십의 핵심은 멀리 있는 이들을 광고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한 사람을 존중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근자열이란 결국 관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첫 번째 원칙이다. 한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생기는 미소와 만족이 파동처럼 퍼져나가며 조직을 묶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확장시킨다. 원자래는 그 파동의 결과다.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결코 다가오지 않는다. 반대로 가까운 이가 만족하고 웃음을 지으면 소문은 스스로 번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찾아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쁘게 한다는 것이 단순한 아부나 일시적 보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생활을 안정시키고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존중을 실감케 하는 진정한 기쁨이다. 리더가 약속을 지키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함께 고생을 나누고 성과를 공유할 때 가까운 이는 신뢰를 갖는다. 이 신뢰야말로 원자래를 불러오는 자석이다. 그러므로 리더십의 첫 시험지는 무대나 대외 활동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조직에서 첫 부하 직원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사회에서 이웃과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근자열의 시작이다. 그 출발점을 무시한 채 멀리 있는 이들의 환호만 쫓는 지도자는 반드시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결국 공자의 말은 선택지를 분명히 한다. 당신은 가까운 이를 기쁘게 해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이를 잃고 멀리서도 외면당하는 외로운 존재가 될 것인가? 근자열 원자래, 단순하지만 냉혹한 공식이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다. 남이 나를 기쁘게 해주길 기다리는 순간 내 감정의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그 주권을 되찾는 첫 동작이 곧 스스로 꽃이 되는 결단이다. 외부의 기쁨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부모의 사랑도, 연인의 관심도, 조직의 보상도, 권력과 재력도 영속하지 않는다. 외부가 멈추면 기쁨도 멈춘다. 반면 내부의 기쁨은 내가 원천이고 내가 중단하지 않는 한 고갈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략은 명확하다. 첫째, 몸을 기반으로 기쁨의 엔진을 만든다. 수면을 지키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단순하고 깨끗하게 먹는다. 컨디션이 흔들리면 심지도 흔들린다. 둘째, 배움으로 자존을 축적한다. 매일 새로 배우고 어제보다 오늘 더 정확히 이해하며 안다는 착각을 버리고 모르는 것을 명확히 기록한다. 배움은 외부 평가를 대체하는 내적 평판이고 나는 성장 중이다라는 자기 확신을 공급한다. 셋째, 약속과 신뢰로 자아를 강화한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순간 자존은 상승하고 남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순간 평판은 응축된다. 신뢰는 행복의 가장 강력한 복리다. 넷째, 비교를 중단하고 기준을 내부화한다. 타인의 속도와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나의 방향과 템포는 내 소명에 맞춘다. 비교는 욕망을 자극하지만 기쁨을 염가로 만든다. 다섯째, 의미를 전면에 세운다. 왜를 분명히 하면 무엇과 어떻게는 따라온다. 의미가 명료할수록 피로는 줄고 지속력은 길어진다. 여섯째, 감정위생을 실천한다. 과거의 상처와 미련을 재생산하는 루틴을 끊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 흐르게 한다. 감정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다. 일곱째, 미세한 자기 보살핌을 생활화한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빛과 공기, 음악과 책, 정돈된 공간 같은 작은 배려가 내면의 소음을 낮춘다. 여덟째, 선의의 생산을 일상화한다. 감사 표현, 작은 도움, 정중한 피드백 같은 미세한 선행이 타인의 미소를 만들고 그 미소가 되돌아와 내 행복을 증폭한다. 아홉째, 소유보다 상태에 집중한다.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가 행복을 좌우한다. 안정, 명료, 집중, 평화 같은 상태는 연습으로 재현 가능하다. 열째, 예술가처럼 몰입하고 장인처럼 반복하라. 좋아하는 일을 찾는 데에만 시간을 태우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할 수 있을 만큼 잘하라. 실력은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세계를 바꾼다. 이렇게 내부에서 꽃을 피우면 나비는 저절로 찾아온다. 타인의 인정과 우연한 행운을 기다리는 삶에서 스스로 기쁨을 생성하고 확장하는 삶으로 이동하라.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약속처럼 돌아온다. 가정의 근자열은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적 성공의 첫 토대다. 가까운 사람과의 화목이 무너지면 그 파장은 바깥으로 끝없이 번져나가고
반대로 가까운 이와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 외부의 충격조차 흡수한다. 가정의 근자열은 부부 사이에서 출발한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가정의 공기는 얼어붙는다. 부모의 갈등은 아이에게 그대로 증폭되어 전해지고, 아이는 학교에서 그 불안과 분노를 다시 재생산한다. 결국 회사에서 동료에게 쏟아내고 사회의 불만으로 이어진다. 하나의 부부 다툼이 조직을 흔들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화목은 단순한 개인적 행복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장치다. 부부가 서로를 기쁘게 하면 집안에는 생기가 돌고 아이들의 얼굴은 밝아진다. 그 에너지는 회사와 조직에도 전이되어 직원들의 활력이 되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 집안에서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조직에서 협력을 이끌고, 가정에서 웃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신뢰를 만든다. 가정의 근자열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과 태도의 결과다. 매일의 작은 존중, 즉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표현, 함께하는 식사와 대화가 쌓여 관계의 방어막을 만든다.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위로는 부모와 갈등하고, 옆으로는 형제와 멀어지고, 아래로는 자식과 단절된다. 반대로 부부가 화목하면 상하좌우의 모든 관계가 자연스레 정렬된다. 그러므로 가정의 근자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현대사회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하지만 사실 그 균형은 직장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출발한다.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행복한 직장이 행복한 성취를 만든다. 연봉, 직위, 명예 같은 외적 성공이 결국 허무로 귀결되는 이유는 가정의 근자열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내 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인생은 견고해지고, 내 편이 단 한 사람도 없으면 외부의 모든 성공은 모래 위의 성과 같다. 그러므로 부부와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경영이고, 가장 강력한 정치이며 가장 확실한 성공 공식이다. 가정의 웃음이 사라진 리더는 결코 조직을 오래 이끌 수 없다. 가정의 기쁨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가 사회의 기쁨을 설계할 수는 없다. 근자열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원자래는 그 연장선에서만 가능하다. 조직과 리더십의 본질은 탁월한 전략이나 화려한 비전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근자열이 가정의 화목에서 출발했다면 그것은 곧장 조직의 생명력으로 확장된다. 조직 구성원들이 회사에 남고 싶어 하는가 혹은 떠나고 싶어 하는가의 갈림길은 결국 리더의 태도와 관계의 질에서 결정된다. 연봉, 복지, 안정성, 성장 가능성은 중요한 요소지만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함께하는 사람이 괴로우면 그 일을 오래 할 수 없다. 특히 상사가 소통하지 않고 불공정하며 무능하거나 권위적이라면 조직은 순식간에 병든다. 반대로 아무리 일이 힘들고 고되더라도 좋은 리더와 함께한다면 구성원들은 끝까지 버틴다. 시간이 쌓이면 힘든 일도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다시 성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본질은 결국 리더의 품성, 리더의 습관, 리더의 반복이다. 좋은 리더는 구성원을 기쁘게 하는 법을 안다. 그것은 단순히 칭찬이나 보너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기쁨은 공정한 대우에서 나오고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에서 나오며 작은 성과라도 인정받을 때 터져 나온다. 후배를 끌어주고 가르쳐주며 실수를 기회로 만들어주고 불공평을 철저히 차단할 때 직원은 스스로 소문을 낸다. 그 팀장 밑에서는 일할 만하다. 이것이 바로 원자래다. 광고하지 않아도 인재가 몰리고 별도의 리크루팅 없이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려 한다. 반대로 리더가 독선적이고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며 구성원을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아무리 연봉이 높고 조건이 좋아도 조직은 인재를 붙잡을 수 없다. 조직의 문화는 말로 세워지지 않는다. 리더의 작은 행동, 매일의 반복이 곧 문화다. 출근 후 첫 인사, 회의에서의 경청, 성과에 대한 피드백, 실패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이 근자열의 실험대다. 리더가 구성원을 존중하는 태도를 반복하면 문화는 신뢰로 굳어지고 반대로 무시와 불신을 반복하면 문화는 도구로 굳어진다. 신입 직원은 성장 가능성과 기업 문화를 보고 조직에 들어오고 경력자는 리더와의 관계를 보고 남는다. 결국 리더는 회사의 얼굴이자 미래다. 따라서 리더십의 핵심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가까운 일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다.
직원이 웃으면 회사는 성장하고 직원이 떠나면 회사는 쇠퇴한다. 리더와의 관계는 연봉만큼이나 강력한 잣대이며 그 잣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직은 반드시 무너진다. 공자의 말은 지금도 냉혹하다.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리더는 멀리 있는 인재를 결코 끌어올 수 없다. 진정한 리더란 원자래를 꿈꾸기 전에 근자열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른다. 공자가 곡부 북쪽의 강물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 라고 한 순간 그는 단순히 시적 감상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시간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꿰뚫은 선언이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되돌아오지 않고 붙잡을 수도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강물의 흐름에 투사되어 비로소 현실이 된다. 우리는 매일 자동차 속도를 보며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체감하듯 공자는 강물의 흐름으로 그 사실을 확인했다. 시간은 소리도 없고 자취도 없지만 돌이켜보면 이미 모든 것이 바뀌어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단순히 천상지탄, 즉 덧없음을 한탄하는 감상으로만 읽는 것은 치명적 오해다. 공자는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일생을 노나라의 개혁에 바쳤으나 수많은 좌절과 배신을 겪었고 결국 뜻을 전부 이루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시간을 허물로만 보지 않았다. 오히려 흐름 속에서 끊임없는 실천과 움직임의 필요성을 읽어냈다. 강물이 쉼없이 흘러가듯 인간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시간이 무심히 흘러간다고 주저앉는다면 이미 패배한 것이다. 이 통찰은 오늘의 우리에게 더욱 날카롭게 다가온다. 우리는 항상 시간을 잃었다고 후회한다. 20대는 10대를, 30대는 20대를, 40대는 30대를, 50대는 40대를 아쉬워한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더 주지도 덜 주지도 않는다. 차이는 무엇을 반복하며 무엇에 집중했는가에 있다. 공자가 강물을 보며 느낀 것은 지나간 시간을 한탄하라가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을 바로 써라라는 강렬한 메시지였다. 강물은 흐른다. 어제도 흐르고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흐른다. 문제는 강물의 속도가 아니라 강물을 보는 우리의 태도다. 흐름 속에서 방황하며 떠밀려 갈 것인가, 아니면 흐름을 역이용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시간은 결코 우리의 통제 밖이지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다. 공자가 강물 앞에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은 그래서 무거웠다. 그는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자각하며 동시에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시간을 써야 하는가? 그 질문은 지금 우리의 귓가에도 날카롭게 꽂힌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른다. 멈추지 않는다. 후회로 붙잡을 수도 원망으로 되돌릴 수도 없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흐름 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를 젓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한 시간은 내일의 운명을 만든다. 강물은 이미 흐르고 있다. 당신은 그 위에서 허우적거릴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노를 잡을 것인가. 공자의 강물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차이는 단 하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내는가에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체념의 주문이 아니라 생존의 운영체제다. 기쁨 속에 교만을 낮추고 고통 속에 용기를 잃지 않게 만드는 시간의 비대칭을 전략으로 전환하는 문장이다. 핵심은 상태와 정체성을 분리하는 데서 시작한다. 아픔은 상태이고 나는 정체성이다. 상태는 지나가고 정체성은 남는다. 그러므로 말부터 바꾼다. 나는 무너졌다가 아니라 나는 무너진 상태를 지나고 있다. 언어가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이 행동을 지휘한다. 다음은 파도 대응 프로토콜이다. 첫째, 호흡으로 생리를 안정시킨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며 리듬을 잡는다. 몸이 가라앉아야 판단이 떠오른다. 둘째, 시간 프레이밍을 조정한다. 지금, 여기 1단계, 오늘 하루 2단계, 일주일 3단계로 시야를 넓히며 지금의 나를 항해 중인 나로 재배치한다. 셋째,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 라벨링은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든다. 넷째, 최소 생존 루틴을 가동한다. 물 한 컵, 빛 10분, 걷기, 단백질과 식이섬유, 제 시간에 눕기, 몸을 기민하게 하는 바닥 루틴이 마음을 구해낸다. 다섯째, 문제를 분해한다. 사실, 감정, 행동으로 분리해 종이에 적는다. 감정의 계획을 세우지 말고 사실과 행동에 에너지를 준다.
여섯째, 최악, 최선,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동시에 그려 과대평가된 공포를 축소한다. 일곱째, 과도한 자극을 차단한다. 소셜 스크롤, 빈번한 뉴스 확인, 불필요한 비교 자극은 회복의 혈액을 빼앗는다. 여덟째, 의미의 한 문장을 복구한다.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누구를 돕는가? 내가 지키는 가치는 무엇인가? 의미가 돌아오면 체력은 붙는다. 아홉째, 한 사람에게 신호를 보낸다. 도움 요청은 약함이 아니라 판단력이다. 회복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열째, 재시작의 스위치를 작게 설계한다. 거대한 목표 대신 5분짜리 실행으로 관성을 되돌린다. 이때 피해야 할 인지함정은 세 가지다. 영원화 오류, 지금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전체화 오류, 한 영역의 실패를 인생 전체로 확장, 자기 낙인, 나는 원래. 이 함정에 빠지면 시간의 흐름을 적으로 오인하고 파도 위에서 수영 대신 침몰을 선택한다. 기억하라. 모든 파도는 꼭대기를 지나면 꺾이고 모든 저기압은 이동한다. 회복은 운이 아니라 공식이다. 회복 후 휴식, 반 의미, 관계, 과도한 자극. 이 공식을 매일 적용하면 고통의 지속 시간은 짧아지고 기쁨의 반감기는 길어진다. 그러므로 오늘의 침몰감은 사실 변화의 압력차일 뿐 내 인생의 진실이 아니다. 지나가는 것에 영혼을 부여하지 말고 남아야 할 것에 반복을 부여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파도를 부정하지 않고 파도를 타는 가장 강력한 한 문장이다. 선은 관계를 움직이는 가장 간결하고 강력한 운영 규칙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기소불욕 물시여인의 원리는 공감의 감상에 머물지 않고 행동의 규격까지 제시한다. 선은 타인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게 여기는 기술이자 결단이며 동시에 나의 욕망을 절제해 상대의 존엄을 보존하는 힘이다. 여기서 핵심은 관점 이동과 감각 모사다. 내게 불친절한 말투가 상처가 되었다면 나는 그 말투를 입에 담지 않고 내가 밤늦게 온 메시지에 지쳤다면 남의 밤에도 메시지를 던지지 않으며 회의에서 내 의견이 끊겼을 때 답답했다면 나는 타인의 발화를 끝까지 듣는다. 선은 예의의 거칠애가 아니라 구체적 경험의 역추적이다. 기다림이 힘들었다면 대기 시간을 줄이는 절차를 만들고 모호한 지시가 괴로웠다면 업무 정의를 명확히 하며 공이 가로채졌을 때 억울했다면 성과 귀속을 투명하게 한다. 이 원리는 가정과 조직, 고객 관계 어디서든 동일하게 작동한다. 배우자의 피로를 이해하면 집안일의 타임테이블을 함께 설계하고 부하 직원의 성장 불안을 읽으면 피드백의 주기와 기준을 공개하며 고객의 불편을 체감하면 접근, 사용, 해결의 경로를 단순화한다. 중요한 것은 서가 굴종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에게 모욕이 싫듯이 나는 모욕을 거부하고 타인의 경계선을 존중하듯 내 경계선도 또렷이 제시한다. 경계 없는 선의는 착취를 부르고 명확한 경계 위의 선의가 신뢰를 만든다. 선은 약자의 미덕이 아니라 강자의 훈련이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상대의 관점에 서서 사실과 요구를 분리하고 공격 대신 명료한 요청으로 전환한다. 지금 방식은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다. 우리가 둘 다 원하는 결과를 위해 이렇게 바꾸자는 문장이 바로 서의 언어다. 또한 서는 기억의 정밀함을 요구한다. 내가 상처받았던 장면의 디테일, 시간, 장소, 어조, 표정을 떠올려 그 반대를 내 습관으로 고정한다. 텍스트의 말끝을 다듬고 약속 시간을 지키고 작은 성과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일들이 반복되면 타인은 안정감을 얻고 관계는 탄력을 얻는다. 반대로 내가 과거에 받았던 부당함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는 순간 선은 깨진다. 그러므로 매일의 점검 질문은 단순해야 한다. 내가 오늘 한 말과 행동을 나 스스로 받아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선은 원칙이 아니라 성격이 된다. 마지막으로 선은 용서의 기술이기도 하다. 완벽한 타인은 없고 나는 타인의 실수를 언젠가 나의 실수로 반복한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상처의 크기에 비례한 사과와 보상으로 관계를 복구한다. 그것이 내가 타인에게 바랐던 처리 방식이었다면 똑같이 실행하는 것이 서다. 요약하면 선은 황금률보다 더 정확한 실천 규범이다.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이라는 추상 대신 내가 받기 싫었던 실수의 반복을 끊는 설계로 내려보내고 오늘의 회의, 메시지, 협업, 사과, 보상, 경계, 칭찬에 즉시 반영한다. 이렇게 설을 습관으로 굳히는 순간 관계는 예측 가능해지고
신뢰는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긴다. 가까운 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멀리 있던 이들이 찾아오는 법, 근자열 원자래의 기초 체력이 바로 서다. 이는 추상적 선행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마주서는 그 순간의 현실로 점화되는 힘이다. 이는 감정의 호의가 아니라 관계의 기술이며 상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겠다는 결단이다. 세상은 거대한 군중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두 사람의 접점이 기본 단위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상사와 직원, 상인과 손님, 친구와 친구, 따뜻함도 냉혹함도 모두 이 작은 단위에서 발생해 증폭된다. 그러므로 이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눈앞에 한 사람을 다루는 미세한 습관으로 구현된다. 약속 시간을 지키고 말의 온도를 조절하며 듣는 시간을 더 길게 내어주고 공을 가로채지 않으며 위험은 함께 짊어지고 기회는 먼저 나눈다. 공개적으로는 칭찬을, 비공개에서는 교정을, 실패 앞에서는 보호를, 성과 앞에서는 공정을 선택하는 일관성이 인의 뼈대를 이룬다. 이는 연민만으로 충분치 않다. 연민은 순간의 감정이지만 이는 반복되는 행동이다. 상대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그가 중요시하는 것을 기억하며 말하지 않은 불편을 먼저 해결하는 세심함이 신뢰의 원가를 낮춘다.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 비례하고 변덕에 반비례한다. 오늘과 내일에 내가 같은 원칙으로 상대를 대우할 때 그는 나를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 가능성이 곧 안정감이 된다. 이는 또한 경계의 언어를 포함한다. 상대의 존엄을 지키듯 내 경계도 분명히 세운다. 무례를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은 상대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룰을 공정하게 만드는 장치다. 진짜 이는 달콤한 양보가 아니라 정직한 규칙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는 실천의 복리다. 두 사람 사이의 작은 신뢰가 또 다른 두 사람에게 전염되고 그 전염이 조직의 공기, 도시의 질서, 시장의 신용으로 확장된다. 인이 작동하는 팀은 보고가 간결하고 회의가 짧으며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인이 고장난 팀은 말은 많고 에너지는 세며 성과는 우연에 의존한다. 위기일수록 이는 빛난다. 남의 탓을 줄이고 사실을 먼저 확인하며 사과를 서두르고 보상을 구체화하는 리더는 한 사람을 살리고 결국 조직을 살린다. 기억하라. 두 사람이 웃으면 세계는 따뜻해지고 두 사람이 등을 돌리면 세계는 차가워진다. 이는 거대한 이상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며 선택의 반복이 곧 문화가 된다. 오늘 당신 앞에 단 한 사람에게 인을 실천하라. 그 한 번의 올바른 대우가 내일의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모여 당신의 평판과 공동체의 품격을 설계한다. 이는 사랑과 이해, 양보와 격려의 조합이지만 핵심은 단순하다. 당신은 소중하다. 이 한 문장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지속성, 그것이 두 사람이 만나 세상을 바꾸는 원리다. 원칙과 진실은 장식이 아니라 집행이다. 이름표와 직함, 화려한 미사여구가 무엇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이미 무너졌다. 고가 아니면 무엇이 있겠는가. 모양과 기능이 어긋난 것을 억지로 이름 붙여도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 리더가 리더답지 않으면 그건 리더가 아니고 정치를 이름으로 부른다고 정치가 되지 않듯 원칙을 말로 외친다고 원칙이 서지 않는다. 군자와 소인의 분기점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다. 소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럴듯하게 꾸며 핑계를 만들고 군자는 잘못을 저지르면 즉시 드러내고 고쳐 재발 방지의 설계를 남긴다. 핵심은 사실, 책임, 복구, 개선, 공개의 연쇄를 끊지 않는 것이다. 첫째, 사실을 가린다 말고 가시화하라. 감정과 추정을 걷어내고 객관 자료와 증거로 사건의 경계를 그린다. 둘째, 책임을 돌리지 말고 정렬하라. 내가 한 몫, 조직이 한 몫, 시스템이 한 몫을 구분해 각자 몫의 개선을 서약한다. 셋째, 복구는 말이 아니라 비례적 사과와 실질적 보상으로 완결한다. 상처의 크기만큼 지불하고 그 수단과 일정을 문서로 남긴다. 넷째, 개선은 개인을 나무라는 데서 끝내지 말고 제도에 새겨라. 프로세스, 권한, 검토주기, 감사 포인트를 받고 같은 실수가 다시 나올 경로를 차단한다. 다섯째, 공개하라. 무엇이 일어났고 무엇을 바꿨는지 투명하게 공유해 신뢰의 회복을 공동의 지식으로 축적한다. 이때 우리가 지켜야 할 철칙은 대칭성이다. 법과 규범은 모두에게 같아야 힘이 생긴다. 힘 있는 자에게만 관대한 규정, 내부자에게만 느슨한 절차, 친구에게만 유리한 예외는 규범을 규범이 아니게 만든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이를 가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 실수보다 더 큰 죄는
은폐다. 실수는 학습의 재료가 되지만 은폐는 문화를 부식시키고 인재를 떠나게 한다. 진실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또한 원칙의 일부다. 반대 의견을 처벌하지 않는 회의, 이해상충을 미리 신고하는 관행,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 데이터가 상사의 기분보다 우선하는 문화. 이 장치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꾸며대지 않고 말할 용기를 얻는다. 개인에게도 같은 규율이 적용된다. 말, 의도, 행동, 결과의 일치율을 매주 점검하고 내가 저지른 오류를 내 잘못이다라는 5글자로 시작해 기록과 수정으로 마무리한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교정은 1대1로, 공은 나누고 관은 감싸되 반복되는 위반에는 단호히 선을 긋는다. 여기서 관대함과 방임을 혼동하지 말라. 고의적 조작과 반복적 거짓에는 무관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진실은 느려 보이지만 결국 더 멀리 간다. 꾸며대지 않음은 성격이 아니라 훈련이고, 훈련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평판이 되어 사람을 모은다. 오늘의 인정 한 줄이 내일의 신뢰 한 겹이 되고 그 신뢰가 쌓여 공동체의 품격을 만든다. 군자는 완벽해서 군자가 아니라 틈날 때마다 고쳐서 군자다. 원칙은 선언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인정, 복구, 개선, 공개의 끝없는 순환으로만 세워진다. 진실을 선택하라. 꾸며대지 말고 고쳐라. 그 순간부터 당신과 당신이 이끄는 세계는 비로소 단단해진다. 오늘 당신이 들은 한 문장, 한 생각, 한 통찰이 내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반복으로 움직입니다. 가까운 일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을 단단히 세우며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결국 운명을 새로 쓰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짜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혜의 지도와 함께라면 당신의 길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깊은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세요. 당신의 내일을 새롭게 디자인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지도는 이제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